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네, 제가 1월 초에 배워산다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벌써 7강째고 오늘이 이제 종강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는 로봇 섹터 쪽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12월 초에 이미 로봇 쪽은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 핵심적인 부분만 종목들만 좀 보여드리고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종합편으로 해서 섹터별로 조금 템버거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 그런 쪽을 한번 복습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또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 만나면 되니까요. 일단 오늘 제목은요. 최종 강의 제목은 템버거 밸류체인 분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약 바이오 강의하고 의료기기 강의하고 나서요.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강 중에 3강을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쪽에 제가 시간을 많이 쏟았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어서 나름 제가 강의했던 시점이 성과로 돌아와서 좀 뿌듯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안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장비든 HBM이든 파운드리든 제 판단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어떤 경쟁 기업이나 상위권 종목 대비해서 못 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일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조정과 기회를 주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꼭 전체 포트 내에서 반도체 쪽, 인공지능 쪽은 편입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또 시대 트렌드고 그 시대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지 수익이 또 좀 이렇게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잘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의 그런 섹터 쪽에 집중하자.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빨리 진행할 건데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은 네, 잠시 좀 짧게만 살펴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시간 되면 제가 추가 자료들 분석해 놨는데요. 시간 되면 봐드리고 안 되면 오늘 제가 저녁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그 시간대 2차 전지는 여기서 다 못하면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산업 밸류체인은요, 그냥 제가 요 도표들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감속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누르메카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군들이요. 크게 오르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연말에 좀 이렇게 시세를 많이 내고 나서 지금 1월 달 내내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인공지능의 종착역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테마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쉬어가다가 또 올랐다 쉬어가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속도를 좀 많이 냈죠. 대장주들이.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의미 있게 제가 볼 때 비중을 줄 섹터는 아닙니다. 약간 2차 전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트레이딩 하긴 좋지만 비중 있게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쪽에서 감속기 쪽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2차 전지 투자할 때 투자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전기차는 전기차 이렇게 셀을 만드는 배터리 업체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뭐 저기 포드 이런 쪽으로 다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들, 뭐 SDI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SDI는 또 저쪽에 뭐 특정 회사 쪽으로 이제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제해가 되는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쪽은 그죠? 중국 기업에 또 우리가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 이런 쪽을 관심을 뒀던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뭐 첨가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로봇 쪽도 감속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로봇 기업에게 납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 내용은 전부 다 좀 SPG 정도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그저 실적이 아직은 올라오지는 못한 그런 단계인데 요 간속기 쪽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은 둬야 된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살 생각은 없어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첫 강하고 둘째 강에 제약 바이오를 첫 번째 했어요. 금리 인하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가 올해는 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두자. 그 중에서 제가 좀 특정해서 몇 개 종목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강조드린 종목은 단 한 종목이었고요. 다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첨생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지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포치료제 쪽 기업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면역 쪽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다? 핵심은 역시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플랫폼 쪽.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시간 되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 드리겠지만 ADC 쪽 뜰 겁니다. 4월 달에 아마케가 있으니까요. ADC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한 번 더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ADC도 뜰 것이고 SC 제용도 뜰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눌러줄 때마다 신이 나를 돕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계속 모아가세요. 어떤 분이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약 손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약 손절이 한 1, 2% 손절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 왜 손절했냐고 유튜브 라이브에다 댓글을 막 다셨더라고요.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안 좋다고 해서 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그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종목을요 1년 반 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종목이고 분석을 해왔던 종목이고 연구를 해왔던 종목이고 밤을 새행하면서 공부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약 바이오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요. 그 모멘텀이 터지게 되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도 오르고 10배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시총이 높은 템버거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공개했던 종목이라고 해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 1천억대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일임 계좌라든지 운용하는 계좌에서 조금씩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종목들은요 제가 생방에서도 추천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 시총이 뭐 1천억, 2천억 정도 되니까 이분들한테 추천드려서 이 종목의 시세가 왜곡되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설명을 못 드리고 있지만 시총이 몇 조 되는 기업들은 공개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심을 두세요. 관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모르면 팔게 되고 알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알고 사는 거니까. 이제 모르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투자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딱 고민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HBM. 네, 이거 하나 잘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 잘하고 있다고?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고. 그죠? SK 하이닉스 그래서 밸류체인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TSMC하고 같이 거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더 좋겠다고 제가 계속해서 매주 둘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죠? 삼성전자가 좀 이게 빠졌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 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투자해라. 소부장 쪽은. 그죠?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은 그쪽이 훨씬 실적이 좋고 공급 계약이 많이 터질 거다. 사람들은 언제 놀라냐면요. 이럴 때 놀란다고. 그 얘기 제가 계속 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많이 공급하네? 실적이 괜찮은데?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현장에서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애널들은 그걸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미리 그런 정보들을 선점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 그죠? TSMC 변명 현상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 쪽은 약하지만 파운드리 쪽이 회복되게 되면 누가 간다? IP. 그죠? IP. 그죠? 설계 툴을 파는 회사. 그죠? 그래서 라인서스 수수료를 받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아음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케이던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노시스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칩스 앤 미디어라든지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IP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팹리스 쪽. 제주 반도체를 비롯한 팹리스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가온칩스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다 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시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또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끝난 거 아니냐, 반도체 시세에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오르는 종목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 정도 갈 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시총을 막 1조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2등주, 3등주 중에서 보면요. 그 기업보다 올해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어닝 스프라이즈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돼요? 4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빠르면. 그러면 빠르면 제가 볼 때 3월 달부터 움직이고요. 늦어도 4월 달에 실적 발표되면 하고 놀라면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사모아야 된다. 그죠? 너무 오버슈팅된 기업들은 줄여 나가시고요. 2등주, 3등주 중에서 안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시면은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은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 테마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반도체 매매하다가 수익 내고 또 2차 전지 매매하다가 또 수익 내고 또 이걸로 로봇 쪽으로 갔다 수익 내고 또 이걸로 또 뭐 밸류업 쪽으로 저 PBR 쪽 가서 수익 내고 무슨 천재예요 우리가? 우리가 신인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이 안 난다고. 매매를 줄이라고. 응? 막 손가락이 막 매매하고 싶어도 그걸 조금만 참고 어떤 기업을 딱 선택해서 밀고 나가라고요. 그게 훨씬 수익이 좋다고 몇 달 후에 보면. 응?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다른 거 단태도 돼. 뭐 갑자기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반도체 쪽이나 인공지능 쪽의 기업은요. 제발 단발성으로 하지 말라고. 예, 몇십, 10%, 20% 먹고 나오지 말라고요. 100%, 200%를 먹으라고. 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실적이 안 나오니까 체감을 못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제가 밸류체인 강조드린 이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한미 반도체. 네. 제가 그 복귀하고 나서 유일하게 제가 장비 중에서 주력으로 모아갔던 기업이 한미 반도체거든요. 57,000원, 58,000원 정도에 모아가서 추천드렸던 기업인데요. 왜 그렇게 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엄청나게 거래 많이 하는 회사고요. 공급 계약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TSMC하고도 거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HP, SP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TSMC하고 엄청나게 거래하고 있어요.
둘 다 글로벌 경쟁력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경쟁력 1위 기업들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1등과 2등이 바로 한미반도체하고 HP, SP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뭐 매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아직 더 갈 거는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갈 것 같지만 이제는 매도의 자리지 보유자의 영역이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예, 좀 덜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HPSP는 어제 오늘 올라가지고 키 맞추기가 끝난 것 같고요. 뭐 좀 안 오른 그런 장비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린 거예요. 2주 전 강의 때. 왜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그때?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 당시에 제가 이 HBM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예. 지금 정권가나 애널들은 이걸 4GB, 뭐 5GB 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따왔냐면 현장에서의 체감은 저거란 말이에요. 12GB.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저만큼을 다 공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도 바꾸고 정설도 하고 그래서 계속 속도를 뽑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그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은 올 한 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여전히 이 전략은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 또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그냥 뭐 좀 답답해도 가져가시라고. 근데 고점 돌파했어요. 15만 원 갔다가 약간 이제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조정 받으면 그때 관심을 두면 돼요.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가 좀 무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잔잔한 기업 중에서 정말 저평가 기업들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사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요새 그 템버거라는 게 대형주 하이닉스가 10배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이런 시총의 대부분 포진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발굴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도 좀 포트를 다 그런 종목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도 집어넣고 좀 덩치가 있는 애들도 같이 집어넣는 게 포트의 안정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업종도 약간 바꿔야죠.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도 반도체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HBM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현재 제 포트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5종목 중에서 거의 3종목이 반도체 쪽이고요. 근데 단지 좀 다릅니다. 뭐 장비 하나, 소재 하나, 부품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은 그냥 매도 완료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 힘이 약해서 저 기업도 제가 템버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하반기에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약 손절했어요, 적어도. 약 손절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저 종목은 그냥 매도했고요. 마지막에 저 제약바이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이게 인공지능 다음에 핵심은 양자 컴퓨터 쪽이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1임 계좌 쪽에서 모아가는 기업입니다. 현재로서는 덩치가 너무 작아서 아직도 매수를 시작하지는 않은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모아갈 생각이고요. 반도체 금사 장비 부품 쪽, 예,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 파운드리 쪽에서 반도체 기업 꼭 사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저건 비중 있게 지금 사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금사 장비 쪽은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완제품이 나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죠? 완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 TSMC가 불량품이 지금 30%나 나온다고.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 단계, 양산으로 가기 전에 양산 전에 샘플 단계 있잖아요. 그 샘플 칩을 갖다가 검사하는 기업들이 뜬다고요. 오케이? 요거는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단계보다 이 앞전 단계, 그죠? 여기서, 그죠? 불량률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HP, SP나 이런 장비주들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요 앞 단계에서 불량이 났을 때, 웨이퍼에 결함이 났을 때, 그걸 메꿔주는 장비잖아요. 이게 계속 얇아지니까 계속 웨이퍼에 불량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메꿔주는 장비들이
바로 HPSP, 이오테크닉스, DIT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요 단계에서 그 금사 장비만으로도 메꿔지는 그런 어닝 장비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요 칩이 딱 나왔을 때, 칩이 딱 나왔을 때 요 공정에서 검사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앞단에서 샘플 단계에서 그런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ADC 쪽도 제가 볼 때는 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ADC 관련주도 몇 개 안 돼요. 저런 기업들도 관심을 두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비중 있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한비반도체 최근 이슈 분석은 녹화 방송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미 지나간 차니까 뭐 굳이. 단지 그런 건 있어요. 당연히 TSMC하고의 그런 AI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그걸 보고 배팅을 했던 거고, 중국 쪽으로 또 진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업계에서 나돌던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이 정권사 애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그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이걸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배시하고 가면 한미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 시장 규모가 제가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많게는 30년까지 20조, 적게는 지금 한 8조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매출 1조 내는 배시가 20조면은 매년 3조가 더 붙는 거라고. 그럼 매출 4조 원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적게는 매출 2조 원을 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거기에 동참을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시대의 관련주 찾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완제품에서 그 검사하는 기업들은 경쟁이 되게 심한데, 요 앞단에서는 그렇게 경쟁이 엄청 심하지는 않고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리노공업의 매출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R&D 단계에서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네,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딱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거지. 주문형 반도체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런 칩 좀 테스트해줘. 요런 칩 테스트해줘. 그러면 그거에 그 칩에 맞게 다 핀을 만들고, 칩에 맞게, 그죠? 소켓을 만들고, 그런 기업들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주문했을 때 그걸 착착착착 해줄 수 있는 기업. 네. 그 개발을, 그러니까 대량 양산으로 가기 전에 요 단계에서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적의 칩을 갖다가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요 앞 단계에서 리노공업이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검사 장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요 연구개발 단계, R&D 단계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사모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거기에 주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리노공업은 매출은요, 삼성전자 설비 투자하고 무관하게 그냥 꾸준히 증가돼요. 네. 그러니까 업황하고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에이직 시대에, 주문형 반도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얘도 좋은 기업이죠. 네, 근데 좀 많이 올랐고 또 시총이 좀 큰 기업이니까 좀 작은 기업 중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네, 그 해외 기업 중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시총 4위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총 4위까지 올랐고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이 GPU가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고요. NPU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지금 완전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AMD가 쫓아가고 있고, NPU 단계에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독주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싼 기업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도 다 차별화가 되거든요. 막 제조 반도체 같은 기업은 막 펜디스 쪽에서 막 급등하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또 완전히 그냥 좀, 그죠?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있고 실적을 솔직히 좀 못 내는 기업들이 많긴 해요. 펜디스 쪽은. 그래서 종목 선택을 저쪽은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IP 쪽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TSMC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컨소시엄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가입도 안 했는데. 근데 올해 안으로 지금 가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가입을 했을 때는 그쪽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칩스 앤 미디어는 원래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그쪽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 엣지가 AI 시대는 맞거든. 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IP 쪽에서 AI 쪽 매출이 좀 많은 기업이 오픈 엣지라 보시면 되고요. 칩스 앤 미디어 쪽은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 쪽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퀄리타스는 아직은 너무 매출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펜디스 쪽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은 있지만 저도 하반기쯤에 저쪽은 들어갈 생각이고요. 디자인 하우스 쪽도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한 550억대 일본 기업 쪽으로 AI 관련한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AD 테크놀로지나 에이지랜드 이런 기업들도 네, 올해 안에 가온칩스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굳이 투자한다면 저는 테스트 소켓 쪽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테스트 소켓 여기만 지금 세 종목만 올라가 있는데 저거 말고 또 신제품 개발해서 핵심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새 주가 막 급등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게 다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얘가 왜 움직일까 하는데 그 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걔들이 조종받을 때 걔들을 사야 돼요. 여기 있는 기업들도 좋긴 한데 네, 제 판단에서는 이 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제가 말했죠. 전공정 단계에서는 어닐링 장비에 주목해라.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어닐링 장비, 결함을 수리해주는 그런 장비 쪽이 좋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좀 HPSP는 너무 올라가지고 쫓아가기 좀 그렇고 오히려 좀 이오 테크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나 HPSP가 대장으로 판단하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어디가 핵심입니까? 여기하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네. 여기하고 여기가 핵심이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봐봐봐. 한미반도체. 이 정도면 그냥 한미반도체를 추천했다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 단계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지금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고요. 지금은 참 추천하기가 좀 그렇다. 한미반도체나 HPSP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좀 안 오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스 패키징 구조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비는 이 안에서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유리기판 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일 제가 볼 때 좀 앞서 나가는 회사가 SK 앱솔릭스가 인텔하고 손잡고 미국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엄청나게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어디야 그 캠트로닉스 쪽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많이 좀 격차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상장되어 있다면 얘가 좋긴 한데 요 나머지 기업들은 인텔 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쪽도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고. 근데 주성은 그 중국 쪽 매출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미국 장비 업체들이 왜 우리 동맹 장비 업체들 중국에 수출하냐, 그거 막아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급락했는데 아직은 그죠? 실제적으로 그걸 막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좀 회복이 될 겁니다. 대신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중 있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면서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해 드리거든요. 구독자분들. 근데 주성을 예를 들어서 50% 비중 투자한다? 그런 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장비주 중에서도 주성을 갖다가 50% 좋은 기업이거든요. 정착 쪽에서는 나름대로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지만 1등 기업은 아니에요. 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정착 장비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비 내에서는 주성은 투자한다면 제가 같으면 한 10%. 이 정도 이하로 해야지 그 종목을 50%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훨씬 매력적인 장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솔직히 제가 모아갈 기업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딱 찍어드리고 싶은데 시총이 크지 않아서 그 종목을 모아가시면 좋겠어요.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주요 이슈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딱 보고 나중에 제가 딱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저도 참 답답한데. 여하튼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삼성 파운드리 주요 이슈 정리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3나노에서 안 좋았다. 근데 3나노 2세대 때부터는 수요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죠? 2세대 수요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엑시로스 2400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성능이 괜찮았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아마 가동률이 좀 높아질 거고 빅테크 쪽 하나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 내로 좀 좋은 소식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2나노급 수주했다고 삼성전자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엔비디아다, AMD다 이렇게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마지막에 2나노 AI 가속기 칩 과제 수주했는데 저게 지금 엔비디아다, AMD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2나노로 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키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GA 공정,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3나노 때부터 시도해서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패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좀 저조했는데 수율이. 그걸 지금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나노에서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TSMC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3D 패키징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뒤쪽에 첨단 패키징 쪽에서 그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뒤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양사 파운드리 캐파 비교해 보면 현재 TSMC가 4, 5나노급에서는 선단 공정 캐파가 84K입니다. 83K인데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캐파를 45K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54%까지 따라간 겁니다. 비중을. 절반 이상 그죠? 캐파를 따라간 거예요. 전체 캐파는 보시면은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선단 공정 쪽에서는 5나노 이하급에서는 54%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죠? 저런 쪽에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근데 AI 시대가 왔는데 저걸 지금 현재 다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TSMC가.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은 TSMC에만 공급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공급선을 한 2개, 3개 가지면 좋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TSMC가 자기 혼자 독점하니까 엄청 비싸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빨리 수요를 끌어올려서 공급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보세요.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그저 선단 공정에서 그저 많이 쫓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리 그 GA 공정을 도입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또 이제 패키징 쪽에서 이게 보시면은 3D 패키징을 적용하기 위해서 배시의 장비를 도입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천안 공장에 많지는 않고요. 한 개 라인 정도를 배시의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셋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봤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쪽 잘 봐두세요. 네. 저기서 저는 네. 템버그 기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인공지능의 핵심은 계산 능력, 연상 능력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자 컴퓨팅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IBM, 구글, MS예요. 중국 기업들 몇 군데 하고.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뭐, 워낙 뭐,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디지털 컴퓨팅 능력보다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AI 시대가 진짜 폭발하겠죠. 뭐, 다 소화해버리니까. 예. 그리고, 양자 컴퓨팅 시대로 가게 된다면 모든 산업이 AI로 통합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다 그냥 해결할 수 있거든요.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예전에 또 막 추천 많이 들었었잖아요. 나중에 뜰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 놓고요. 그래 놓고 야, 좀 근사하게 한번 네가 좀 디자인하고 내용 좀 보충해봐 이러면 지가 그걸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팅 능력이 나중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복잡한 연산까지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제가 볼 때는 AI가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쪽에 요새 막 급등하는 기업들 막 있잖아요. 뭐 CCS다, 뭐다, 뭐 신성 델타 테크다, 뭐 파워로저스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제적인 수혜 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될까? 언제 그런 매출이 일어날까? 관련 매출이? 네, 그런 기업보다는 실체가 있는 기업에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최근 리포트에 나온 내용만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글로벌 업체와 양자 컴퓨팅 기술을 위한 제품 개발 등 적용 산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중이다. 이러면 제가 글자 몇 개 바꿨는데 이 기업은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예. 예. 실제로 이게 리포트에서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듣는 얘기로만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리포트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미반도체가 요번에 중국 기업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제 딱 리포트를 내놓으니까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결국엔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물론 저렇게 하다가 공급을 못하게 되면 아쉽겠지만 공급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세를 또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많이 투자를 못해요. 시총도 작고 그래도 거의 없고 그러다가 터지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으니까 한 5% 이하 이 정도로 배팅하는 거죠. 회사 내용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좀 정체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공급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엮이면서 큰 시세를 또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건 제가 찍어낸 게 아니에요. 리포트에 나온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기업 영업이익률 비교해서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렸잖아요. 요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하고 또 요 뒤에 걸 보고 글로벌 경쟁력 1, 2 장비 기업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들이라고요. 이런 기업도 저는 뜰 것 같거든요. 파크 시스템스 이런 거. 프로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장비 있잖아요. 리플로우 장비가 어느 정도 공급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이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본딩 장비, 새롭게 레이저 본딩 장비 만들어서요. 그걸 지금 TSMC 쪽에 컬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근데 경쟁사들이 몇 군데 있는가 봐. 우리나라 기업 말고. 그래서 자기들이 채택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채택된다면 프로텍도 그죠 시세를 크게 한번 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계고 그 대표도 모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경쟁사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한 것 같더라.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되면은 대박이고 아니면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저런 건 진짜 운의 영역이에요. 근데 워낙 기술이 좋은 기업이니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 파크 시스템스 저런 기업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하고 좀 연계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연구개발 단계에서 그죠? 그 대응을 검사 장비 같은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그 기업은 아니에요. 그 기업은 아닌데 파크 시스템스가 어찌 보면 앞서간 기업인 거죠. 왜? 쟤들은 정말 단계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응이 가능해요. 특히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칩을 갖다가 범용 반도체로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칩이 다르잖아. 설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을 되게 잘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파크시스템즈가 원자 현미경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기업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지금은 장비주들이 다 좀 올라서 좀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네. CXL, PIM 관련주들인데요. 네,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실적 좋은 애들 위주로만 하세요. 네, 요거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에서 GPU, NPU로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리벨리온, 프리오사, AI, 사피온 상장할 겁니다. 꼭 관심 두세요. 특히 리벨리온,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시든지 시장에 상장하면은 꼭 관심을 두십시오. 저희 회사 괜찮더라고요. 나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요, 성능이. 그래서 계속 저 세 기업은 네, 나중에 관심을 꼭 두세요. 네, 요거는 그냥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조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2차전지. 여기는 제가 좀 빨리 봤네요. 그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 하락,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Q가 증가된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막 급락하고 판매가 상당히 감소하고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마진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Q가 다시 증가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빠져야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대중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업황 회복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미대선도 있잖아요. 미대선도 있고 하니까 비중 있게 투자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해라 말씀드렸고 투자 우선순위는 IRA 수혜주들, 엔캠을 비롯한 그런 전해질, 전해액 관련주들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양극재 기업, 배터리셀 기업 수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토시 하나 안 바꾼 겁니다. 네.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때 당시에 종목들이 한 3, 40% 빠졌죠. 그래서 욕을 많이 들었는데요. 너 때문에 빠졌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저도 이 배터리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해 보이고요.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간만 되면 제가 요것들 다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네, 영업이익률 추이, 그죠? 10년 동안에 영업이익률 추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기술 개발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10년 동안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안 안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 개발 통하면 영업이익률 10% 이상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동안 못한 걸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빠졌구나. 여기서 좀 내용이 하나 빠지긴 했는데요. 요때 한 2,800원까지 양극재 가격이 2,800만 원까지 빠졌다가요. 저 때는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그때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는데 되게 좋게 봐준 거죠. 네, 양극재 가격 5천만 원씩 주고 영업이익률도 7%씩 제일 높았던 그 수준으로 주고 저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요게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 가격 예상 추이예요. 네, 요 밑에 요 제일 그 파란색 있잖아요. 네, 곤색, 이 청색. 요게 지금 양극재 가격이거든요. 바로 위에 그 파란색이 음극재 가격인데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25년까지 40% 하락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양극재 가격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진다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양극재 가격만 딱 제가 뽑아서 보여드리니까 2020년, 21년도 저때 가격하고요. 25년부터 쭉 가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저때 3천만 원 정도 갔던 겁니다. 20년, 21년도에. 그러니까 양질재 가격이 저때 3천만 원 정도 한 거고요. 결국은 한 3천만 원까지 빠져가지고 25년부터 쭉 3천만 원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봐보세요. 그렇게 다시 계산해 보면 양질재 가격이 3천만 원 계산해 보면 적정 시총이 확 줄어버려요. 자,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그저 안 좋은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부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든이 되기를 계속 바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또 막 이거 다 폐지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엄청나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고요. 손실이 크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기다렸어야 돼요. 만회되는 시기를. 그렇지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는 비중이 너무 많다면 반등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반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로 어느 정도 비중 분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1년 후에 연말에 갔을 때 제 판단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때 가서 뭐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2차 전지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랠리를 펼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투자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좀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가격 크로스 시점을 골드만삭스에서 25년 중반 정도로 봤습니다. 대신에 유가가 90달러대. 예. 그죠? 근데 유가가 예를 들어서 70달러 때는 한 26년 중반 정도. 근데 지금 유가가 70달러 깨졌다가 지금 77달러 정도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란 사태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한 80달러, 9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제 판단에서는 22년, 5년 중반에서 26년 중반 저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시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여전히 미국이 되게 낮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이 희망이거든요. 중국 쪽이나 유럽 쪽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럽 쪽보다는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잘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 시나리오를 보면 많이 좀 낮춰지긴 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원래는 2030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낮게 잡았는데 35년, 40년으로 가면서는 이제 급증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여기서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 더 빨리 제가 볼 때는 보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또 다 뒤집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배터리 가격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지만 배터리 시장은 3배 증가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겠지. 그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누가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금 바닥입니다. 이제부터 배터리주들이 계속 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골드만삭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빨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터리 쪽에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네. AI 시대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5배, 6배, 막 10배 오른 종목도 있었잖아요. 전기차 쪽은. 그러면 걔들이 좀 쉬어갈 때 이런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조금씩만 해라.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그죠? 미대선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비중을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든지 드러내든지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의 판매 금지 스케줄이에요. 이대로만 된다면 전기차는 다시 분명히 갑니다. 네. 그죠? 트럼프가 제 판단에서는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전기차 시대는 정해진 미래다.
결국에는 간다. 이런 의미고요.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근데 요 내용이 어찌 보면 되게 제가 볼 때는 팩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중심에 전기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론의 여지는 없는데 너무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크게 성장성을 너무 크게 우리가 봤다. 그래서 지금은 캐즘이라고 해서 어떤 성장하는 산업이 잠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금 빠져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전기차 시대는 정해진 미래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성장할 거다. 2024년에서 28년에 걸쳐 진행될 전동화의 속도는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딜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저게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이 싸지게 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싸지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통 과정. 그래서 미 대선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저는 빠르면 올해 11월에 나올 거라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2017년, 18년, 19년 전기차 투자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때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다 뒤집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해서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좋아요. 네. 네. 전기차 성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 쪽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하는 거예요. 네, 왜? 미국 쪽에서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요. 저쪽이 가장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시면은 저쪽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본다면 이번 미 대선이 전기차 시장의 단기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싸 보여가지고 막 중장기로 투자하고 싶은데도 저 마지막 변수 때문에 트레이딩 밖에는 추천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고요. 마지막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AI 시대의 메가 트렌드는 단연코 반도체고요. 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쪽을 포트에 좀 편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너무 많다면 약간만 줄이시고. 근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한 20% 이하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비중에서 한 50% 이상이다.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너무 비중이 크면 계속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막 악성 댓글도 막 달으시고 막 욕도 하시는데 제가 막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더 좋은 투자 성과를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시간에 한 번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하면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정말 내가 장기 투자할 생각이다. 그러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정말 나는 장기 투자가다. 한 3년, 5년 이상 투자한다면 그렇다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프로그램 제목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배워 산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먹는다. 조금 더 속되게 제가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도박이고 투기같이 보이지만 정말 가장 진실된 저는 투자처가 바로 주식이라 생각해요. 지가 공부한 만큼 보이고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좀 쉬겠지만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꼭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당분간은 유튜브 라이브 매주 토요일 날 하니까요. 수요일하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